이게 예를 들면 만화나 드라마라고 쳐. 그러면 그냥 피 철철철철철 흐르면서 막 와서 막 쇼크 막 이러고 있으면은 막 뭐 환자가 뭐 의사가 또 이제 또 최첨단 제세동기가 있어. 그럼 1500줄 대자 이 새끼야 그냥 1500줄 그냥 고통 없이 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냥 이렇게 막 펑. 안녕하세요, 골방 선생입니다.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또 이런 시기라서 그런지 더더욱 좀 눈에 띄는 작품이 하나 있어서 또 소개를 시켜드려보고 싶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13월생 작가님의 1952 종합병원, 13월생 작가님의 1952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줄거리는 뭐냐면은 아주 이제 주인공은 유능한 외과 의사입니다. 아주 유능한 외과 의사인데 트리플 보드를 획득한 기념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댁에 갑니다. 이 트리플 보드라는 게 뭐냐면은 신경외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이렇게 세 개를 전문의 과정 자격을 다 취득을 하면 그걸 트리플 보드라고 합니다. 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제 트리플 보드 인사 같은 경우에는 낭만 닥터 김사부님이 계시죠? 예, 그분이 이제 트리플 보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여기 이제 극 중에 주인공도 트리플 보드를 획득한 아주 유능한 외과 의사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키워주셨는데 그 할아버지도 굉장히 전설적인 의사였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댁에 내려가서 좀 쉬어야겠다 하는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죠. 그 일기장에는 1952년 이제 유엔의 어떤 지원으로 지어진 이제 간이병원에 아직 미숙한 의사였던 그 할아버지께서 자신이 살리지 못한 환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연들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렇게 힘드셨구나. 미숙하던 시절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시지 못한 걸 지금까지 가슴 아파하고 계셨겠지. 막 이러면서 일기장에 엄청 심취를 해 있었는데 너무 심취해가지고 눈을 떠봤더니만 1952년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한국의 간이병원에 이제 야전병원이었었는데 간이병원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간이병원에 이제 전생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의 절친으로 내가 이제 전생을 하게끔 돼요. 할아버지의 절친으로 둘이 이제 절친이자 좋은 라이벌이었다고 해. 그런 할아버지의 절친으로 전생을 했는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돼? 할아버지는 아직은 이제 미숙한 의사잖아요. 아직은 미숙한 의사인데 나는 이제 트리플 보드를 획득한 엄청 유능한 외과 의사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할아버지를 확 도와가지고 그때 못 살렸던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주인공이 진짜 불쌍한 게, 아니, 다른 애들은 막 신나는 판타지의 세계, 용 죽여, 이 새끼, 마왕 죽여, 여자들이 날 다 좋아해. 죽겠어, 아주 그냥, 이러는 신나는 판타지의 세계로 전생을 하는데, 우리 주인공은 1952년, 그러니까 6.25가 끝나기 1년 전, 종전 1년 전에 한국으로, 전생을 해가지고 그나마 방금 트리플 보드 따느라고 완전 그냥 개죽음 당해 초죽음을 당했거든. 초죽음을. 그래서 이제 피 좀 채우자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진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어디 술 마시러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잠깐 혼자서 좀 쉬고 싶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눈 떠봤더니만 종전 1년 전에 한국의 간이병원으로 전생을 하게끔 됩니다. 주인공 되게 불쌍해. 하게끔 되는데, 이 불쌍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재미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 1년 전이죠. 그러니까 1950년에 이제 6.25가 발발을 했고, 1953년에 그 전쟁이 끝이 났어요. 전쟁이 끝나기 1년 전, 이 야전병원의 진짜 그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기계도 없고 이 각 작중에 보면은 있는 최첨단 장비가 석션이야, 석션. 이 피 빨아내는 석션. 근데 그것도 엄청 재래식이야, 막.
재래식인데 이거라도 있어주면 고마운 그 정도로 엄청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로 보면 중증 외상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겠지. 뭐 전차에 깔렸다든지 아니면 탄광 속에 깔렸다든지 총을 맞았다든지 이렇게 되는 중증 외상 환자들이 많은데 그 중증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노력, 그 모습들이 참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 그게 정말 가슴 한구석을 찡하게 감동을 줍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뭐랄까 민족의식 같은 게 생겨요. 뭐냐면은 이제 확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환자가 있을 때 이 주인공이 동원할 수 있는 인력들이 보면 뭐 엄청난 전문의 막 대단한 뭐 저기 천재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뭐 이제 아직은 미숙한 나의 할아버지와 그리고 뭐 이제 의과대생들 근데 이제 이 당시 한국의 의과대생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이랑 같은 수준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런 의과대생들 이런 사람들밖에 동원할 수가 없거든. 그럼 무섭잖아. 중증 외상 환자를 건드리기가 이 건드려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다들 막 손 못 대고 이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주인공이 막 이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한 어떠한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일장연설 이런 게 아니야. 일장연설이 아니고 이분을 살려야 된다고 우리 민족인 이분을 살려야 된다. 지금 이분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손밖에 없다. 이런 어떤 그 연설을 하는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뭉클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쥐어짜내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처절해. 이 환자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이 당시 1952년으로 돌아가야 돼. 1952년. 1952년으로 돌아가면은 아직도 우리 민족, 우리 결의 한민족,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런 개념이 아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거든. 그때 거기에 호소를 해서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에서 뭔가 뭉클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인 나의 절친이 지금 현재 전생한 세계에서의 나의 절친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걸 지켜보는 손자인 내가 그걸 지켜보네? 손자인 내가? 그런 부분들이 아이러니컬하면서도 뭔가 뭉클한 감동을 줘요. 그리고 항상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물론 위급한 환자가 앞에 있으니까 도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전쟁만 아니었더라면. 전쟁만 아니었더라면 이분이 전차에 깔렸을까? 이분이 총에 맞았을까? 이런 어떠한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이 의과대생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이분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을까?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족 분단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이 독자로서 정말 굉장히 공감대가 느껴지고 호소력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감동적이에요. 음. 그러나 사실은 어, 이 장점이 그대로 사실 단점으로 돌아온다고 봐야 돼요. 그대로 단점으로 돌아온다고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제 메디컬 드라마인 소설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만화나 드라마라고 쳐. 그러면 그냥 피 철철철철철 흘리면서 막 와서 막 쇼크 막 이러고 있으면은 막 뭐 환자가 뭐 의사가 또 이제 또 최첨단 제세동의가 있어. 그럼 1500줄 대자 이 새끼야 그냥 1500줄 그냥 고통 없이 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냥 이렇게 막 펑 하고 펑 튀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다이나믹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보는 사람이 막 빠져들게 만들잖아. 근데 이건 소설이잖아 소설인데다가 이제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최첨단 장비 없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도출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좀 제한된 조건에서 펼쳐지는 메디칼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긴박한 상황을 전달하는데 소설로서의 어느 정도의 또 설정상으로서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다. 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의식 반전 메시지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자꾸 보다 보면은 좀 식상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뭐랄까 굳이 없어도 될 대사나 사건 같은 것들이 좀 지나치게 많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이 작품을 추천하기로 했단 말이지.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내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얘들 얘들 엄마 아빠 없대? 얘들 엄마 아빠? 뭐냐면은 전에 한번 회귀물에 가장 큰 어떠한 그 모티베이션이 뭘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 당시 그 시절 내가 모르고 내가 무능해서 해내지 못한 그것을 해내고 싶은 게 사실 전생이나 회귀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되는데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티베이션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없어졌어. 없어졌어. 뭐냐면은 어린 시절 순수한 나는 우리 엄마가 힘든 게 제일 가슴이 아팠을 거고 우리 아빠가 힘든 게 제일 가슴이 아팠을 거다. 그리고 못 먹고 못 살았던 시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팠을 거야. 그것이 우리 민족의 이야기거든. 그러면은 내가 능력을 갖추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으면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못 먹고 못 살았던 그 시절을 이겨내서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해준 그분들을 내가 돌아가서 덜 힘들게 해주고 싶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회귀와 전생의 모티베이션이 돼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어느샌가 요즘 작품들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요즘 작품들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쉬워. 그 와중에 이 13월생 작가님이 그 아쉬웠던 메시지를 탁 던져주더라고. 그래서 이 작품을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마나한 이야기인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다른 돈 많이 버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하거든. 정말 존경하거든.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이국종 교수님 같은 이제 정말 힘든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나 같은 한심한 사람들도 지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관 선생님들 그리고 얼마든지 대기업에 들어가서 안정된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자신을 믿고 벤처 사업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청년 벤처 사업가 친구들 나는 이런 분들을 정말 존경하거든. 그랬는데 이분들을 한 번에 짓밟는 말이 요즘 유행을 하죠. 그러면은 칼협이면은 니들은 누가 칼도가 협박해서 숨쉬냐? 응?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분들한테 진짜로 가장 큰 의지를 뺏는 짓이 뭐냐 하면은 이분들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짓밟는 행위거든요. 이분은 경쟁에서 밀려서 정밀정형외과에 길을 가신 게 아니고 이분은 국가직 공무원이 못 돼서 소방관의 길을 가신 게 아니고 이분들은 대기업 못 들어가서 청년 벤처 사업가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분들한테 이 사명감을 뺏지는 않았으면 적어도 적어도 한국이 아무리 힘들고 여유가 없이 살아갈지언정 이분들한테서 사명감은 뺏지 말아줬으면 하는 메시지를 또 이번 리뷰를 통해서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미력하지만 또 이 영상을 봐주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또 저의 메시지에 좀 공감해 주셨으면
예, 비굴한 바람이 있습니다요. 예. 작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13호선 작가님의 1952 종합병원. 제가 목말라 있던 그 메시지를 참 훌륭하게 전달해 주시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극 자체가 아까 말한 것 정도의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설로서는 감히 제가 이제 추천을 하자면은 중하 정도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방 선생입니다.